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이들이 장수를 바라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병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여가 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료 수준 덕분에 어느 정도 질병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도 스스로의 건강 관리보다 못하며 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를 원하고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의료와 보조식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래야만 신체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고 다양한 질병과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을 줄이는 나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야식을 즐기는 습관은 3위에 불과하며 1위는 많은 사람들이 고치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6위, 흡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해로움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합니다. 흡연은 신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해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기에 쇠퇴시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2012년 중국 보건부가 발표한 흡연의 건강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의 평균 수명은 비흡연자보다 10년 짧습니다. 이로부터 흡연이 수명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위, 과식. 식사는 철밥이다라고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은 위에 해로움을 주며 위의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이를 쓰레기 처리장처럼 취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질이 약한 사람들은 과식 후 어지럼증과 구토, 심각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0마리의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100마리씩 배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식사를 엄격히 제한해 78부 정도만 먹게 했습니다. 10년 후 충분히 먹은 그룹에서는 50마리가 사망했으며 주된 원인은 비만이었습니다. 반면 식사를 제한한 그룹에서는 12마리만 사망했습니다. 이 실험은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비만은 건강을 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과도한 식탐은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위, 운동 부족. 비만의 주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식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 부족입니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를 소모하지 않아 비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육체 노동이 적어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3위, 야식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류가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생활 리듬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풍부한 여가 생활과 생활의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야식을 즐기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생체 시계가 있으며 신체 장기와 조직의 대사는 이 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지면 장기와 조직의 균형 있는 기능이 깨지게 되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식은 바로 이 생체 시계를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장기간 야식을 즐기면 내분비 불균형, 면역력 저하, 신진대사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의학 이론에 따르면 황제내경의 5가지로 인해 손상된다. 오래 누워 있으면 혈액을 손상시키고, 오래 앉아 있으면 기를 손상시키며, 오래 서 있으면 근육을 손상시키고, 오래 걷으면 뼈를 손상시키고, 오래 앉아 있으면 힘줄을 손상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힘을 잃게 되어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과 밀폐된 생활 환경 때문에 많은 질병이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에서 기인합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약 40%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는 한 자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게 되며 허리, 등, 목의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지치게 됩니다. 허리 통증과 등의 통증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허리 디스크, 돌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체중이 졸업 당시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 외에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식사량이 같더라도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며 여분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는 지방이 쌓이기 쉬운 부위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와 엉덩이 둘레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장의 운동이 둔화되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이 건조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와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쌓이고 배출되지 않으며 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하지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대사 능력이 약해져 다리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날씬했던 종아리가 저녁이 되면 부어있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사람의 사고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다른 위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 속도가 느려져 뇌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 능력과 기억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셋,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해로움을 알면서도
학습이나 업무상 일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워두면 오래 앉아 있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이완하며 눈과 컴퓨터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둘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을 활용해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팔을 흔들고 어깨를 움직이고 발끝을 세우며 다리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위협적이므로 가능한 한 몸을 자주 움직여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마음가짐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요인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신체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국과학원 심리연구소의 시루페이 박사는 사람의 심리와 생리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의 본질은 조화에 있으며 장기간 불안, 비관,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자제력을 잃게 되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종종 감정 문제로 인해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술로 괴로움을 해소하거나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과식과 악성 감정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생각해보면 그저 그런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운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든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 길은 가야 할 길이며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으라고. 인생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으며 마음을 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닫으면 고통은 자신에게만 돌아옵니다. 자신을 괴롭혀 사람 같지도 귀신 같지도 않은 상태로 만들어도 남들은 그저 비웃을 뿐 동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설령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행복입니다. 운명은 한치를 바라고 한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신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며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과 다투지 않고 운명의 흐름에 따라 노력하며 운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운명을 원망하며 인생의 고통을 증폭시켜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마음가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만의 기쁨이 있고 부자에게는 부자만의 번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고민도 구름처럼 가볍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무엇을 해도 얼굴에는 고통만이 드러납니다. 생명.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정신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정신이 고귀한 사람, 타인에게 기여하는 사람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악명을 떨칠 뿐이며 살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은 마음속에 선량함과 투쟁 정신이 있고 모든 것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가져온 것이 아니며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남들이 고기를 먹을 때 나는 무와 절임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살아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입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무조건 돈을 좇는 것은 꿈이자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행복은 줄어듭니다. 돈이 많아지면 욕망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결국 그 욕심은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많은 돈도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돈을 손에 잠시 거쳐가게 했을 뿐입니다. 높은 지위는 외롭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심하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 어디서나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아첨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위를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지위를 잃게 되면 결국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의사도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권력자가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고구마를 재배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반드시 위에 올라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짓밟는 것일 뿐이며 마지막에는 악명만 남기게 됩니다. 결혼. 누구와 결혼하든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글귀에 따르면 결혼은 사랑의 무덤입니다. 사랑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며 평온한 생활이 진정한 삶입니다. 로맨스는 결혼의 양념일 뿐이며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어도 말다툼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합니다. 결국 모두 행복한 반려자가 됩니다. 결혼에서는 한 발짝 양보하면 상대방은 한 발자국 더 내어줍니다. 참고 양보하면 넘지 못할 고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나는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면을 보는가입니다. 부부 사이의 타협은 금보다 귀중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집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속담에 외부에서 온 스님이 더 잘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다른 집이 더 행복해 보이고 자기 집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되면 누구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모, 고모, 숙부 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로운 가정이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는 크고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하면 결국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친구, 군자지교는 물처럼 담백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정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본분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가장 좋은 위로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쉽게 돈을 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실망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당신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평범하고 꾸밈 없이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재앙이 될 수 있고 기대가 너무 높으면 슬픔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담담하게 대하고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부모님은 언제나 당신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이며 혈관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근육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부모는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든 효를 배워야 하며 100가지 선행 중에서 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부모가 일생을 별다른 성취 없이 가난하게 살았다 해도 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마음속 깊이 있으며 부모의 진문은 항상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자식과 손자들은 각자의 복을 누립니다. 자녀를 잘 길러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서 얻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각자의 복이 따로 있으며 그들의 성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언젠가 당신은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식은 세상을 혼자서 마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친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원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면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불쾌한 일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에 있을 때는 반드시 있고 운명에 없을 때는 억지로 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놓을 수 없는 일은 스스로에게 강제로 놓게 하십시오. 집착은 용기이며 포기는 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없이 노력하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좋고 진정한 사랑과 좋은 차와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단순함을 추구하고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는 너무 소란스럽고 도시의 삶은 번잡하며 분위기가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송나라 철학자 육구연은 정신을 다스려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지 여부는 외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불평등한 상태에 빠집니다. 인생의 정점은 단순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단순함은 행복이며 고요함은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때 행복은 다가옵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실크처럼 스며들며 그 안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마음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빈 마차의 소리와 같으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매일 불평하며 남을 탓하는 사람은 사실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이 세상에 백락이 없다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천리마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자세는 잡념 없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이 고요하지만 행복이 결핍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식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새로움이 맛있는 법이다. 그래서 인생의 정점은 단순함과 고요함입니다. 사람이 단순할수록 행복하고 고요할수록 즐거움을 느낍니다. 만물의 시작은 대도가 매우 단순합니다. 삶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으며 발견할 눈과 그 아름다움을 즐길 마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최고의 삶은 모든 걱정을 잊고 담백하고 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요할 때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유를 기대합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